저백 7억 달러. 미국 의회가 방금 나사에 건넨 수표 금액입니다. 근데 이 돈의 용도가요, 달에 집을 짓는 거래요. 캠프가 아니라 사람이 계속 사는 기지. 역사상 처음으로 달 기지가 법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중국이라는 이름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나사 재승인법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쉽게 말하면 의회가 나사한테 너 이거 해. 예산은 이만큼이야 라고 주는 공식 지시서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통과된 게 2017년이에요. 무려 9회만이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만들었고 중국이 텐공 우주정거장을 완성했죠.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회사로 치면 이사회가 9회 만에 CEO한테 정식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거예요. 그동안 CEO가 알아서 했는데 이번엔 달 기지 꼭 지어 여기 도장 찍었으니까 라고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이 중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나사 과학 예산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었어요. 의회는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하원은 2월에, 상원 상무위원회는 3월 4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우주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자, 이제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 기지. 이게 이 법안의 하이라이트예요. 미 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연구 기지를 짓겠다고 법으로 명시한 겁니다. 잠깐, 아르테미스가 원래 달기지 계획 아니었나요? 아르테미스는 달에 가서 돌아오자였어요. 이번 법안은 가서 눌러앉자예요.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지,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산업 활동을 하는 전초 기지를 만들라는 거죠. 부동산으로 치면 분양 공고가 나온 거네요. 정확해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입주 가능한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겁니다. 원문에도 장기 거주 가능한 산업 운용 기지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달기지는 결국 화성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나사 과학 예산을 거의 반토막 내자고 했거든요. 반이요? 제임스 웹이나 허블 같은 것도요. 네, 그런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그것도 만장일치로 안 돼 한 거예요. 247억 달러 승인이 그 답변이에요. 내년엔 253억 달러로 2.5%더 올렸고요. 와, 만장일치면 공화당도 민주당도 한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도지가 폐지했던 나사의 수석 과학관, 수석 경제관, 수석 기술관, 이 세 자리를 의회가 법으로 복원시켰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허블, 챈드라, 낸시 그레이스 로먼 망원경, 이 모든 과학 미션 예산이 유지된 거잖아요. 상원의 켄트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 법안의 예산은 대통령의 요청을 훨씬 초과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르테미스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안이 구체적 일정을 못 박았어요. 2026년 달궤도 비행, 2028년 달 표면 착륙, 그리고 상업용 달 착륙선은 최소 2기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스페이스X 스타쉽 HLS랑 블루 오리진 블루문? 정확해요. 그리고 ISS는 기존 2030년에서 2032년 9월까지 연장됐어요. 상업 우주정거장이 한 해 이상 검증된 다음에야 ISS를 넘기라는 조건도 붙었고요. 이건 우리한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도 ISS 파트너국이니까 2해 더 연장됐다는 건 한국 우주비행사가 ISS에서 활동할 기회가 그만큼 더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네 번째 핵심, 이 법안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닌데 곳곳에 중국 견제가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세 가지예요. 첫째, 나사 기술의 중국 유출 방지 조항. 둘째, 대만과 우주 협력 강화. 셋째, 우주 핵 추진 개발 가속. 대만이요? 우주 분야에서? 위성 프로그램, 우주 탐사, 기상 연구에서 대만과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카드를 우주 법안에 넣은 거죠. 핵 추진은요? 우주 핵동력과 핵 추진 시스템 개발을 가속하라는 조항이에요. 달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화성까지 이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에릭 슈밋 상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주에서의 리더십이 글로벌 경제와 국가 안보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 주세요.
이 법안은 사실상 상업우주경제촉진법이기도 해요. 핵심은 세 가지. 하나, 상업우주정거장 두 곳이 가동돼야 ISS를 은퇴시킨다. 둘, 달 착륙선은 민간이 만든다. 셋, ISS를 상업우주정거장 인프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엑시옴이 좋아하겠네요. 실제로 엑시옴 스페이스가 바로 성명을 냈잖아요. 상원 상무위원회가 전체 유인 우주비행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요. 엑시엄만이 아니에요. 파스트, 얼비털 리프 같은 상업 우주정거장 후보들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 법안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우주가 더 이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프라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속도로 한 번 깔면 계속 쓰잖아요. 달 기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지으면 거기서 과학도 하고 산업도 하고 화성 가는 중간 기착지로도 쓰는 거예요. 의회가 이걸 법으로 보장한 겁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양원 조율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2026년 안에 법안이 확정돼요. 아르테미스2가 성공하면 우주산업 모멘텀이 폭발하고 상업 우주정거장 경쟁이 본격화되면 리오 경제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변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어터라이제이션, 승인과 애프로프리에이션, 배정은 다릅니다. 이 법안은 해도 된다는 허가지, 돈을 준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됐다고 247억 달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 예산 삭감을 거부당했으니까 서명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달 수도 있고요. 아르테미스2가 기술적으로 지연되면 전체 타임라인이 도미노처럼 밀릴 수 있어요. 상업우주정거장이 2032년까지 준비가 안 되면 ISS 은퇴 이후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리스크고요. 정리하면요. 나사 재승인법 2026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역대 첫 달 기지 법제화. 둘, 247억 달러로 과학 예산 삭감 정면 거부. 셋, 중국보다 먼저 달에 연구기지를 짓겠다는 의지의 법제화. 달에 집을 짓는다는 게 10년 전엔 SF였는데 이제 미국 법전에 올라간 거예요. 물론 승인과 예산 배정은 다른 문제지만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많아요. ISS 2회 연장, 상업우주정거장 의무화, 달 기지 공급망 참여 기회. 카사가 출범한 지금이 정확히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은 2030년 달기지가 실현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한국이 이 달기지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달기지를 실제로 어떻게 짓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골리스 3D 프린팅부터 방사선 차폐까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스페이스밸류 김서준, 이지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